신천의 굶주린 백성들이 서로 사람을 죽여 굶주린 백성 이어두니 사람의 고기를 시신이 도로에 나오면 굶주린 백성들이 몰려와 죽은 시신을 베어 먹음으로 남아있는 뼈만 산처럼 쌓여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말만 들어도 끔찍한 이야기지만 아주 오래전 고대의 기록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춘추시대 진나라의 대자추라는 인물은 주군인 진문공을 위해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먹였다 하고, 같은 춘추시대 제나라에서는 제완공이 사람 고기는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농담을 말하자 여가라는 요리사가 자신의 아들을 요리에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죠. 연희의 이야기긴 하지만 유안이라는 백성이 유비에게 자기 아내의 살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물론 연희의 이야기가 실제 역사는 아니지만 당대의 중국인들이 사람 고기라는 것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삼국지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의 이야기이고, 인육에 대한 기록은 현대에 가까워올수록 역사에 등장하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비교적 멀지 않은 과거인 조선에서, 그것도 태평성대로 알려진 세종대왕 시절에 인육을 묘사하는 기록이 있어 의구심을 들게 만듭니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1447년 11월 16일 황해도 관찰사 이계린이 세종대왕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올해 먹을 것이 없어 사람 고기를 먹는 자까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에 심히 놀라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인가 물어보니 사헌부의 관리가 한 말이라 하는데 정확히 누가 말한 건지 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단지 그러한 이야기도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백성을 사랑하시는 세종께서는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그냥 넘길 수 없었고 사헌부의 관리들을 모두 불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헌부의 그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말하고, 처음 말을 꺼냈던 이계리는 신이 반드시 사람에게 들었을 것인데 누구의 말인지 잊었습니다 라며 일이 커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일을 사법기관에서 철저히 밝혀내도록 지시하죠. 이튿날 드디어 이계린이 누구에게 들은 말인지 진실을 고합니다. 자신의 외조카인 조수명이 한 말인데 자기는 하인 기만을 통해 들었다는 겁니다. 기만이 불려와 증언을 하니 조수명이 황해도 해주에 갔을 때 장님 여자가 죽은 아이의 시신을 먹는 모습을 봤다 합니다. 처음에 조수명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하며 오리발을 내밀었고, 두 사람이 서로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옥신각신 다투었으나 결국에는 조수명이 자신이 한 말이라고 자백하며 결론이 났습니다. 세종께서는 이에 크게 분노했는데 이계린이 자기 조카를 감싸기 위해 엄한 사헌부 관리들을 끌어들인 것이 괘씸했기 때문이죠. 그러고는 사건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황해도 해주로 관리를 파견해 진실을 알아내도록 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11월 18일 김의정이라는 말단 관리가 또 다른 충격적인 보고를 올립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의정이 황해도 서흥군에 있을 적 그곳에서 나무하는 아이 5명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북쪽 산골에서 누군가 사람 고기를 구워 먹고 있습니다. 놀란 김의정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오르니 정말로 불을 피우는 적이 있었고 그 주변엔 사람의 신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장면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으나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이 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며 달려왔는데 이번엔 사람 다리 4개가 버려져 있었고 아직 모닥불이 꺼지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짐작 가는 바가 없는가 추궁해보니 이유라는 해군이 의심된다 말합니다. 이자가 예전부터 새벽에 몰래 돌아다니면서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에 옷을 훔치고 다닌다는 겁니다. 지체할 것 없이 그자의 집으로 찾아가 수색하니 그곳엔 무려 사람의 팔과 사람 고기 2덩어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들이밀고 이유를 추궁하니 그자도 자신이 한 일이라며 순순히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처벌을 위해 이유를 데리고 관아에 고발하러 갔는데, 아니 관청에선 나 몰라라 하며 처벌을 미루는 게 아닙니까? 감히 사람 고기를 먹은 일을 조정에 보고할 수 없기에 이 일을 쉬쉬하며 내버려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판군자 감사 이인손이 황해도로 파견됩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보고된 2건의 인육 사건. 하지만 실록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결말은 허무하게 끝납니다. 조사 결과 각각의 사건은 모두 유언비어, 즉 가짜 뉴스로 파명된 것이죠. 조선에서 국왕에게 거짓을 보고하면 임금을 우롱한 죄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다만 김의정은 가명을 받아 변방 고을로 쫓겨났는데 그쳤고, 이계린과 그 관련자들 또한 가명을 받아 약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실수로 시작된 이계린의 건은 그렇다 치고 김의정의 경우엔 하급 관리가 목숨을 걸고 임금께 고한 것인데 그리 대단한 권력도 없는 사람이 조사하면 바로 밝혀질 거짓말을 왜 그리 자세하게 임금께 고한 것일까요? 더불어 이 사건의 조사 내용은 실록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인손의 조사 결과 거짓이었기에 벌한다 라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목숨이 아까운지 모르고 아무 득될 것 없는 거짓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진술한 김의정이란 인물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기록에 없는 일을 과하게 추측하는 건 좋지 않으니 의심을 묻어두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계린의 경우엔 그 동생 또한 벼슬에 있었기에 동생 이계전이 형을 변호하기 위해 임금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은 중국 고서에 자주 기록되어 있고 우리나라 삼국유사에도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심한 흉년의 끝에는 반드시 이런 일도 있기 마련인데 해주지방은 흉년이 심해 5분의 1의 사람이 굶어 죽었으니 사람을 잡아먹는다 해도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있을 법한 일을 보고했음에도 처벌당한다면 실제로 인육을 먹는 일이 발생해도 누구도 임금 앞에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에 세종이 말하길 고려 시절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덕이 없어 백성들이 고통받으니 이런 말까지 돌게 되었구나. 심히 부끄럽다. 신하들의 직설적인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세종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지금 주제인 인육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 라는 대목에 눈길이 끌립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김의정과 이계린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조선 팔도에서 이런 끔찍한 행위가 존재했을 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백성들이 먹고 살기 좋았다는 세종 시절에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길래 사람을 먹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까지 나오는 걸까요? 현대 한국인들이야 굶주림이라는 것을 겪을 일이 많지 않지만 조선의 백성들에게는 음식이 없어 굶는 것이 너무도 흔하게 있는 일이었습니다. 비교적 살기 좋았다 하는 세종 시절 또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1423년 3월 13일의 기록을 보면 함길도 화주의 백성들이 굶주림을 이기기 위해 흙을 파내서 떡이나 죽을 만들어 먹었다 합니다. 지금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지만 그래도 아주 못 먹을 것은 아니었는지 흙에서 메밀맛이 났다라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맛이 나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굶주림이 너무 심해 흙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20년간 이어져 1444년의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황해도의 백성들은 모두 흙을 파먹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흙을 너무 많이 파헤친 나머지 흙더미가 무너져 매장되어 사망했다는 사실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보고하는 관리가 하는 말이 이 정도는 그리 대단한 기근은 아닙니다. 배가 고파 흙을 파먹는 것 정도는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것이니 백성들의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나무 뿌리를 캐서 먹거나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것 정도는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죠.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도 있죠. 이렇게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이 끝까지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 고기를 먹는다 한들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께서는 인육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깊이 탄식하시는 걸 보아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록에 나오는 인육의 이야기는 세종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종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숙종실록 30권 평안도의 굶주린 백성 이여둔이 사람의 고기를 먹었는데 임금이 그것을 몹시 굶주려서 실성하였기 때문이라 하여 특별히 사형을 감면하라고 명하였다. 영조실록 58권 신천의 굶주린 백성들이 서로 사람을 죽여 그 고기를 먹은 자가 있었는데 임금이 우선 삼복을 기다리라고 명하였다. 여기서 삼복이란 3번의 재판을 거치라는 말로 배가 고파 저지른 일이니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임금이 배려를 하는 내용입니다. 세종 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임금이 심히 놀라며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사람을 먹은 일에 임금이 나서서 이해해주고 처벌을 줄여주는 이상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대체 그 사이 조선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인육을 먹어도 용서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걸까요? 역사를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1592년의 임진왜란과 1670년의 경신대기근, 이 두 시기에 조선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때의 선조실록을 보면 1593년 12월 9일 전쟁의 여파로 굶어 죽는 사람의 시체가 도로에 뒹굴고 있는데 시신이 도로에 나오면 굶주린 백성들이 몰려와 그 살을 몽땅 베어갔다. 1594년 1월 17일 기근이 극도에 이르러 심지어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서도 전혀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다. 1594년 3월 20일 굶주린 백성들이 죽은 시신을 베어 먹음으로 남아있는 뼈만 산처럼 쌓여있다. 이러한 내용은 실록이 아니더라도 임진왜란과 관련된 수많은 사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여파가 사라지기 무섭게
조선을 덮친 경신대기근. 1671년 3월 21일 연산에 사는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는 자식들을 삶아 먹었다. 1671년 1월 30일 제주도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전혀 없어 서로 잡아먹을 지경이다. 이 외에도 이러한 시기의 식인 기록은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혼란과 고난의 시기를 거치며 극심한 굶주림을 겪어본 조선 중기 이후 인육에 대한 기록이 더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금에 따라 이를 관대하게 다루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극한의 상황에서 인육을 먹는 이야기가 조선만의 이야기가 아니니 조선의 풍습이 미개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식량이 부족해 굶어 죽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서 식인행위가 발견되는 것은 나라와 시대를 막론하고 흔하게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현대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로는 1972년 우루과이 공군기가 조난당했을 때의 승객들도 사망한 승객의 시신을 먹으며 살아남았다는 안타까운 사례도 존재하죠. 역사를 보다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에게 극한의 상황이 다가온다면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요. 감사합니다.